의료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 우르는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수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의료 수가는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이제껏 의료계는 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10대가 규정시설 수용자의 10대보다 못한 원가 이하의 급여 진료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값싼 진료를 유도한다고 양질의 진료가 값싸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는 의료 질서를 와해하고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진료와 관련한 재료, 기법 등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 수가를 유도하려는 이 정책은 앞으로 국민에게 최저가 가격 우선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져다 주게 되고 결국 기업형 저수가 건축 병원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치과의사협회는 국민과 세우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에 더욱 힘을 실어주십시오. 3만여 치과의사들이 생존과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압박했습니다.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전면 거부를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취업 박태근 회장이 공약을 철회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비급여 보고가 시행될 경우 치과계는 1년 동안 크라운 게스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이상이 소규모 의료기관인 치과계에 이보다 큰 행정적 부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민간 정보 수집,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인 의료 정보를 소유권자인 환자의 동의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와 함께 환자의 소유권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오늘 재판 후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수집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도시로 소중한 환자의 의료 정보 제출 여부를 규정한다는 취약점이 변치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취약점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에게 지적당했고 대표 입법 발의한 정춘수 의원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대체 의제 이익을 위한 헌법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돌아보고 이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 정책이 왜곡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위헌 결정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비급여 헌법소원과 공개변론에 힘을 모아주신 소송단과 비급여 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 취업, 서울지구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소송단과 치과계의 굳건한 의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서울시 치과의사회전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 김입니다. 아테나로 가시죠. 하신 김민경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님의 소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오늘 헌법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됐는데 예상외로 7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너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돼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 협회 부회장님께서 저에게 이사회에서 이거 정말 헌법소원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저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치과계를 위해서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그냥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어제 지난 일주일 이상 이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 정부의 비급여 대책이 받아들여지면 이 치과계는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너무 절감했고요. 다행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멀리에서 찾아주신 그 강원지구 변홍래 지부장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소감입니다. 저희 서울시 치과의사에서 이게 시간이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이 가처분 신청을 해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최종 변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또 나은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대위뿐만 아니라 같이 저희 모든 회원들, 그리고 저희 이 협회 모든 회원들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신 김민주 회장님 오늘 수고하셨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듣겠습니다. 녹음하고 계신가요? 녹음인가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김민규 회장님을 복귀해서 간사 일을 맡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오늘 분위기를 보셨으니까 크게 밀리진 않는 걸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이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더 아낌없는 재정 지원과, 솔직히 오늘도 느끼셨겠지만은 아마 추가 변호인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치에만 믿고 서치의 재정만으로 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거고, 협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회비는 이런 사업에 쓰라고 모아주는 것이지, 안 쓰고 마치 추가 변호인 선임하시는 게 잘못된 거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분위기를 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들은 우리가 회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부장 협의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지난 대법원 네트워크 치과 판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빌어서 수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1인 1개소법 1인 시위를 했고, 이번 비급여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 걸 가치를 존중한다면 협회에서도 지부장 협의회에서 제안한, 또는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응당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송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아낌없는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돈 쓰는 거 아까워하다간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위기 보셨으면 알겠지만 보다 더 잘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기사를 잘 써서 치과의사들의 뜻이라는 거를 좀 어필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서치집행부에서도 이
같이 공동 개원하는 원장 선생님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제가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동 대처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우리 서치 임원들 좀 따라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근데 뭐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저 협회에서는 그 공개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어떻게 협회에서는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협회에서 보고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부터라도 절대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저희 강력 대응을 하는 게 협회에서 저희보다 더 목요일 빼고 계속 1인 시위 하고 있는데요. 그 1인 시위에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1인 시위에 그 타당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보고까지 이렇게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에서나 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명서도 그에 맞춰서 지금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처음 정부의 이 비급여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고위층에 있던 협회 임원께서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계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1년에 5번 내외로 있는 일이라고 해요. 저희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 올 줄도 몰랐고요. 사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또 치과계를 위해서 저도 조그만 자리를 맡고 있지만 이렇게 치과계를 위해서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 부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의협 같은 경우 서울시 의사회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의사회에서 아까 이제 참가인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변론을 준비했을 정도로 전력 투구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서울시 의사회와 공조를 해서 이번 그 공개 변론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착수를 하게 된 거는 맨 처음에 법무법인 토지 오승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 결과 의료법 45조에 2에 나온 진료 내역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진료 내역이 의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등과 같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이거를 강제로 지금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권리침해가 굉장히 심하고 환자의 의료정보 누출이 우려된다라는 차원에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상은 집행되었는데 굉장한 논란이 컸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치 임원들이 다 사비를 모아가지고
이 헌법소원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재판관님들께서는 지금 건보공단이나 복지부 측에서 현재 의료 정보를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감추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허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송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했을 때, 그때 변호사들과 준비했던 거에 비하면 참고인들 3분 자체는 훌륭한데 변호인들의 그 준비 상태가 미흡해서 과연 오늘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결과도 이렇게 나올지, 왜냐면 위헌 판결은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협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몇 억을 쏟아부어도 회원들은 다 억셉트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제 판단은. 그럼요. 이거는 지금 수십억, 수백억이 걸린 우리 치과계 싸움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저분들 변호사님들이 잘 하실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잠깐 조금 아쉬웠고,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명확하게 앞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싸움 자체가 그렇고, 첫 번째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공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금 안 하신 분이 50분이 안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500명이 넘었었는데 협회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50분이 됐어요. 그리고 얻어낸 거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지부에서 8월 되면 다시 한번 이걸 할 건데, 과연 8월 됐을 때 협회에서 다시 입력을 유도하는 안내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쉽게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부장이 된 입장에서 지부 회원들을 작년에 박태근 후보가 나와서 50%가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기대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놨는데, 우리가 현재 이 사이트에, 이 심평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중간 가격, 최저 가격, 최고 가격으로 나와 있는 그 가격을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협회 지부에서 안내를 해도 되겠냐고 안내를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를 질의를 해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서양금 기자님,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치과들의 최저 가격은 굉장히 낮을 수 있지만 심평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중간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의 중간 가격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플란트 가격도 지역별로다가 120, 130만 원 넘게 되어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119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보다 더 저가를 받는 병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부에서 회원들한테 안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심평을 해서 너네가 만든 그 자료를 우리가 그대로 안내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답을 못한다 해가지고 청와대 국민신문에 올렸고 다음 주에 회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장님께 전달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협회에 신인철 부회장이나 그런 분들 전달을 해가지고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올해는 뭐 회원들을 어떻게 안내하겠다 말을 하는 것보다 일단 오늘 분위기 보고 협회에서도 느낀 바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히 유도해보고 공정거래는 회신 오는 거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협회장님께서 말을 바꾼 상황이고 본인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일단은 그런 상황을 좀 유도리 있게 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냈고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은 윤리위원분들이 지부장 협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냥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모였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이번에 박태근 집행부에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간단히 논의를 해서 이 지부장들이 지금 일치 단결해가지고 논의해달라고 지부장 협의회장 박현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제가 받은 임프레스 느낌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논의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야지 말아야 되는지를 논의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공문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이제 논리는 뻔해요. 왜냐하면은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행정처분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지난 20여 년 동안 그 네트워크 치과 때문에 많은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치과라는 시스템 자체를 힘들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다 갖다가 데려다 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번 판결로 나왔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지부장 협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배치해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지부장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들한테도 일종의 책임 분산의 의미로다가 공문을 전달을 했는데 그 공문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이게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일종의 모여서 논의한다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23일 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직을 맡은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순수하게 그 직을 관두는 게 맞는 거지. 직을 윤리위원회는 그거 하라고 윤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럼 윤리위원회 맡기시면 안 되는 거죠. 윤리위원회가 그거 하라고 윤리위원회 있는 거고 저도 지부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지부장은 아니면 여기 와서 이거 할 일은 없잖아요. 맡은 임기 3년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냥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부장 협의회에서 그런 공문을 보낼 것도 아니죠. 지부장 협의회가 그 책임을 질 것도 아닌데 윤리위원회한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다가 보낸 것인데 마치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안 되는데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건이 아닌데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고 윤리위원회가 참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건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사회에 저 앞에 계신 이재용 이사님 윤리위원회 회부한다는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조사위원이 윤리위원회인지 맘만 먹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관됐던 거고 전임 회장님들까지 다 연관되고 나가가지고 대학교 때 저도 2번 했거든요. 1인 시위를. 그거 연관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최소한의 할 거는 해주라는 의미로다가 보낸 겁니다. 제가 추가 고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추가 고발은 또 버거운 면이 있으니까 버겁지 않은 면에서 해달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적당히 순화해서 기사 좀 제발 써주십시오. 이게 정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협회 부회장님이 올리신 글인데 어제 고발협에서 비급여 보고 관련 논의 중 취업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항목은 공개 항목에 준하자 616개 더 늘리지 말자. 최저 복지부하는 1275개. 보고 기간은 1개월, 12월 혹은 1월로 한정하자. 보고의 목적이 비급여 진료 내용을 파악하고 진료의 질을 표준화해서 결국 급여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는 보고 대상을 병원급으로 제한하자. 이런 제안을
타이트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고발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거가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를 절대 하지 말고 거부하고 우리 서치와 같이 공개와 보고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작년에는 고발료 회의를 제가 나갔었어요. 아시겠지만 그죠? 이상훈 회장님 그 중도에 그 김철환 직무대행 때 고발료는 제가 나갔어요. 이해관계인들이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애당초 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환자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전부 다 입력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각 의원에 배포를 해요. 배포를 하면 거기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직원시켜서. 물론 잘못된 과태료인데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거기서 이름하고 개인정보, 이름하고 주민번호 같은 걸 삭제하고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걔네 플랜은. 왜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빼고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라로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받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 삼은 거 거기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그걸 빼가지고 저장하냐는 거예요. 처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정보가 제공이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왜냐면 돈을 빼가면 끝이죠. 갖다 입금해도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애당초가 정보를 빼가면 끝이죠. 정보를 줬는데 끝이지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걸르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협은 계속 이걸 논의를 했었고 김민규 회장님은 지금 얘기하시지만 비급여 공개 보고는 고발협에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때도 했었습니다. 물론 진척이 안 됐던 거죠.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이해관계인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번에 그 프로그램 만드는 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갈 거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와가지고 설명한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배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력을 해야 되고 절대로 다 거기다가 이름하고 주민번호 빼고 입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받으면 자기들이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거로 저는 아까 들었습니다. 네, 뭐 더 들으실 말씀은 많겠지만 또 7시 반이나 됐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저 밑에 황금정에 조촐한 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